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다시 집으로 초대해 다시 관계를 맺는 이 일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장면을 남편이 직접 지켜보게 했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믿기 어려운 영화 같은 일이 한 부부에게서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我说跟你捂热，反正进展了嘛，我觉得你还是可以，我喜欢你，我就想要嫁。我说问你今晚给来，他就 그렇다면 아내는 왜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다시 집으로 초대했으며 남편은 어째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본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인 강간범을 다시 초대한 아내를 다뤄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6일 중국 윈난성, 그날 새벽 한 시골 마을에서 갑작스럽게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 급히 출동한 현장에서는 한 남성이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수한 인물은 31세의 기혼 여성이자 내 아이의 엄마 장홍후였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남성은 그녀의 이웃이자 평소 남편과도 가족처럼 지냈던 41세의 남성 링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울먹이던 장홍후는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갑자기 집에 들어와 저를 강제로 범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지키려다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링쿤은 침대 위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고 목부터 가슴, 복부까지 이어지는 깊은 자상이 여러 군데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식기 부위는 심하게 붓고 검붉게 변색돼 있었으며 피부 일부가 벗겨질 정도로 심각한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방식으로 죽였던 걸까? 경찰이 장홍후의 진술에 의문을 품고 있던 바로 그때 그녀가 성폭행을 당했음을 입증할 부검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장홍후의 체내에서 사망한 링쿤의 체액이 검출되며 이는 성폭행이 실제로 있었고 그녀의 말처럼 강제로 범해진 뒤 저항 과정에서 살인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 상황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망한 링쿤의 옷은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신발 역시 침대 옆에 정돈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런 정돈된 흔적이 링쿤뿐 아니라 장홍후의 옷가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심리적으로 극도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상황이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두 사람의 옷이나 신발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야 정상적인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분하고 정돈된 상태의 현장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마주한 경찰은 다시 한번 강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몹쓸 짓을 하려던 사람이 자기 옷과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한 뒤 몹쓸 짓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설마 강박증이라도 있는 강간범이란 말인가? 이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곧바로 사망한 링쿤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링쿤이 자신이 성폭행했던 장홍후와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장홍후의 휴대전화에는 사망한 링쿤과의 통화 기록이 모두 삭제돼 있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흔적으로 보였고 이에 경찰은 장홍후에게 왜 링쿤과 통화를 했는지 또 왜 그 통화 기록을 삭제했는지 그리고 왜 현장에서 옷가지가 그렇게까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장홍후는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고요. 그날 밤도 제가 일부러 다시 부른 거예요. 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을 성폭행한 이웃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다시 만나자고 유인한 뒤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사건 현장을 계속해서 감식하던 경찰은 초기에는 이 사건이 장홍후와 링쿤 단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던 중 두 사람 외에 제3자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발자국은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누군가가 잠시 집안에 들어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망을 좁혀 이 세 번째 인물을 특정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현장에서 발견된 그 피 묻은 발자국은 장홍후의 남편이 평소 신던 신발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남편 조타오를 경찰서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타오는 이웃 링쿤을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시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했으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자신의 아내와 링쿤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이자 믿고 따르던 링쿤이었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분노에 휩싸인 그는 곧바로 가위를 들고 링쿤을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만 보면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의 우발적 범행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는 왜 배신의 당사자였던 아내는 살려두고 링쿤에게만 공격을 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더욱이 앞서 아내 장홍후는 경찰 조사에서 링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 라고 고백한 바 있었습니다. 반면 조타오는 살인을 저지른 건 전적으로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진술은 결정적인 부분에서 엇갈리기 시작했고, 이에 경찰은 장홍후를 다시 불러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자백했다라고 말하며 떠보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남편의 피 묻은 발자국을 근거로 장홍후에게 계속 추궁을 이어가자 장홍후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이 모든 일이 남편과 함께 미리 준비한 계획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링쿤이 살해되기 한 달 전인 2010년 9월에 어느 늦은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밤 농사일을 마친 장홍후는 내 아이를 재운 뒤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남성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곧장 장홍후가 누워있던 침대 쪽으로 다가왔고 자신이 이웃 링쿤이라고 밝히며 남편이 출장 중인 걸 알고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오랫동안 장홍후 당신을 좋아해왔다라며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장홍후는 깜짝 놀라며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평소 남편과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고, 그녀는 미쳤냐라며 단호하게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링쿤은 장홍후의 이런 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만약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면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내 아이의 안전을 생각한 장홍후는 결국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링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녀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욕적인 밤은 장홍후의 삶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고 한때는 잘못된 선택까지 떠올렸지만 내 아이를 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진 지 약 일주일이 지나자 양심의 가책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결국 장홍후는 외지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밤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조타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가족처럼 믿고 지냈던 이웃이 아내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그는 극도로 분노했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그가 마주한 것은 눈물로 얼굴이 얼룩진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타오는 그런 아내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我第一句问的话就是问你是勾引离婚也好，离婚前因也好，我是从认真的。 그리고 남편이 이 말은 장홍후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는커녕 의심부터 던지는 남편의 반응에 장홍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도대체 무엇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증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남편의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을 거란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홍후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결국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장홍후는 자신이 세운 끔찍한 복수 계획을 남편 조타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 계획의 이름은 바로 상황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2010년 10월 9일 오전 장홍후는 링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我说被你侮辱，反正进展了嘛，我觉得你还是可以，我喜欢你，我就想要嫁。我说问你今晚给来，他就 그리고 링쿤이 그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가자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링쿤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타오는 미리 집을 떠나 뒷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홀로 남은 장홍후는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남편 앞에서 다시 그 끔찍한 상황을 연기해야 하는지, 또 그 선택이 정말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고 있던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링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링쿤은 스스로 옷을 벗어 장홍후의 옷 옆에 가지런히 정리한 뒤 불을 끄고 침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비교적 침착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뒤 장홍후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괴로움에 휩싸였지만, 그녀는 계획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또렷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욕실에 다녀오겠다며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고, 곧바로 남편 조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조타호는 즉시 집으로 향하면서도 아내에게 저번처럼 상황을 재현하며 시간을 끌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장홍후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링쿤에게 한 번 더 관계를 요구했고,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링쿤의 중요 부위를 움켜쥐며 갑작스럽게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집 안으로 뛰어든 조타오는 아내를 덮치는 링쿤의 모습을 보자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조타오는 곧바로 흉기를 휘둘러 링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장홍후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 링쿤의 죽음이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은 장홍후가 링쿤에게 전화한 통화 기록 삭제 흔적, 두 사람이 벗어둔 가지런히 정리된 옷까지, 그리고 남편 조타호의 피 묻은 발자국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링쿤을 살해한 조타호에게 사형, 그리고 장홍후에게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다시 짓밟아야만 했던 그녀의 선택은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수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